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해.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왜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제가 시작되거든요. 무엇이냐? 그러면 총을 만든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총을 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이 주제만 나오면 굉장히 설렐 거예요. 저도 설렙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핫한 컨텐츠 중에 또 하나죠. 바로 NSO 그룹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NSO 그룹이 뭔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자, 이게 NSO 그룹의 홈페이지입니다. 정부기관이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고 조사하여 전세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직 감이 안 오죠? 정부기관과 같이 협력하는 회사인데 전세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 119인가? 자선단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페이지를 조금 내려보면요,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당 데이터의 내용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능력? 그게 뭐지?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해킹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비인가, 허락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무엇이다? 우리는 해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해킹 아니야. 너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뭔데? 라고 물어보면 NSO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쉿, 그건 영업 비밀이야. 우리만의 자체적인 기술이 있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아무튼 우리는 범죄자들의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들 의심이 되죠? 근데 이 NSO 그룹이 그냥 허풍이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NSO 그룹의 능력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멕시코의 마야광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의 일입니다. 멕시코 마야광 엘차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엘차포가 검거가 됐어요. 엘차포는 감옥에서 탈옥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맘만 먹으면 원하는데 다 숨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야. 이분이 6개월간 도피를 하다가 해킹 당할까봐 심지어 휴대전화 기기는 암호화된 기기만 사용했대요. 해킹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멕시코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겠죠. 근데 6개월 동안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가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NSO 그룹에 전화를 해요. 따르릉. 혹시 저희가 잡고 싶은 분이 계신데, 혹시 그 인터넷 사이트 이 팜플렛 보고 지금 전화를 했거든요. 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혹시 성함만 말해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엘차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NSO 그룹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기 엘차포 찾았는데 어디로 가보세요. 그래서 멕시코 경찰들이 그리로 가보니까 이 친구가 있는 거야. 어라? 일단 체포는 했어. 체포를 하고 물어보죠. 얘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니까 NSO 그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니고요. 엘차포의 그 휴대전화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인 줄 알았어요. 엘차포 휴대전화가 거기 있는 거는 어떻게 안 거예요? 쉿, 영업 비밀. 굉장히 충격적이죠? 해킹당할까봐 암호화된 기기를 썼는데 뚝딱 하고서는 엘차포의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이 엘차포의 은신처를 알아낸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 NSO 그룹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NSO 그룹이 해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죠.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이 그룹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인권운동가 아흐메드 만수르. 자, 이 아흐메드 만수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만수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돈 많은 형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굉장히 유명한 인권운동가래요. 인권운동계에서의 노벨상까지 타신 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하신 인권운동가는 늘 그게 있죠.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아흐메드 만수르라는 분도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경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감시를 한몸에 받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6년 8월 10일 아침이었습니다. 딱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켜보니까 이상한 문자가 온 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무엇이냐, 아랍에미리트의 교도소에서 고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탑시크릿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링크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의심되죠. 그리고 이 아흐메드 만수르라는 분, 굉장히 유명한 인권운동가였기 때문에 핸드폰 해킹도 굉장히 빈번하게 당했겠죠. 아니, 해킹으로 내가 털린 게 뭐 하루 이틀이야? 나 해킹하러 온 거 뭐 너네들만 있는 줄 알아? 당연히 이런 링크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시에 다시 보내죠. 설마 못 받았니? 하고서는 다시 한번 똑같이 보냅니다. 이걸 받은 아흐메드 만수르가 이걸 너무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시티즌 랩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시티즌 랩은 어떤 회사냐면 언론인과 인권단체 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디지털 스파이 행위, 도청을 하거나 핸드폰을 해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시티즌 랩에 이 문자를 보냈대요. 제가 지금 오늘 2건이나 이걸 받았거든요. 이거 저 해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시티즌 랩에 보내요. 그래서 이 시티즌 랩이 이 문자를 가지고 Lookout Security라는 보안 전문 연구원들이랑 같이 이 문자 링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만수르님 혹시 핸드폰 기종 뭐 써요? 아, 저 아이폰 쓰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원분들도 아이폰을 준비한 다음에 이 링크에 들어가 봤대요. 이 링크에 들어가 보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해가지고 핸드폰을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핸드폰이 통째로 해킹당한 겁니다. 그냥 해킹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카메라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GPS 정보도 가고 있고, 문자 정보도 수집하고 있고, 그냥 핸드폰이 진짜 우리 말 그대로 통으로 해킹을 당한 거예요. 링크를 들어간 것밖에 안 했는데 해킹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연구원들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 링크를 분석해 보니까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아이폰에 3가지 취약점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있는 취약점 하나만 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무려 3개씩이나 연결해서 그 링크를 클릭만 해도 핸드폰이 통으로 털리는 엄청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사용되었던 익스플로이트 체인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임의의 코드가 실행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RC라고 하거든요.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내 핸드폰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문제가 뭐예요? 아이폰은 탈옥을 해야 돼요. 아이폰은 제한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익스플로이트이 커널 메모리를 공개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영역에 이 핸드폰 자체를 탈옥을 시켜야 되니까 이 커널 메모리 주소가 랜덤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주소를 찾기 위해서 이 취약점을 쓴 다음에 커널 권한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까지 2개 연달아 짜가지고 이걸 엮은 거죠. 아주 정교하게. 그러면 이걸 딱 클릭하는 순간 아이폰이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아흐메드 만수르가 유명한 인권운동가긴 한데 도대체 이런 어마무시한 멀웨어, 스파이웨어를 누가 만들고 있었던 거지? 충격을 받았죠. 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해도 아이폰이 탈옥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연구원분들이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NSO 그룹이 나오더래요. 이 NSO 그룹을 이 연구원들은 사실 그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대요. 뭔가 얘네들이 멀웨어를 뿌리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의심, 추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아흐메드 만수르의 핸드폰을 보고 알아낸 거죠. 얘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런 광고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부에게 협조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드디어 밝혀지게 된 거죠. 제가 더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NSO 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화면이 뜬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페가수스 워킹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페가수스라는 멀웨어가 실행이 되면 그 핸드폰의 위치도 찍을 수 있고요, 카메라도 나오고 GPS 정보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해킹 툴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걸 안 연구원들은 가장 먼저 서둘러 뭘 했을까요? 바로 애플에게 달려갑니다. 야, 지금 NSO 그룹이 니네 운영체제의 취약점 3개나 지금 이용해가지고 멀웨어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플은 초비상사태가 났죠. 그 당시 여러분들 2016년 8월경이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애플에서 뜬금없이 긴급 패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NSO 그룹의 페가수스가 발견되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빨리 이거 업데이트를 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경고하고 권유를 했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계기로 NSO 그룹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뭐로? 페가수스. 여기에서 사용했던 멀웨어가 페가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정확히는 어떤 앱이냐? 스파이웨어 앱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파이웨어 앱이 설치가 되면 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을 싹 다 긁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인데 좋게 말하면 스파이웨어. 얘네들이 저희 악성 코드를 판매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웨어 앱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사건으로 밝혀진 게 바로 원클릭 취약점이죠. 원클릭 취약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클릭해야 돼. 그러니까 사용자가 문자를 보고 이게 뭘까? 링크를 한 번 클릭했을 때, 원클릭했을 때 해킹을 당하는 걸 이제 저희는 원클릭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NSO 그룹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스파이웨어 앱을 뿌릴 때 원클릭 취약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제로클릭 취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로클릭 취약점은 더 말도 안 되는 취약점인 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핸드폰을 켜놨을 뿐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터치도 안 했어. 자고 있어. 그래도 해킹당합니다. 그래도 당함. 사실 이게 굉장히 끝판왕의 취약점, 해커들의 워너비 취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제로클릭 취약점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게 이 NSO 그룹입니다. 이 NSO 그룹이 설치하고 있는 이 페가수스 앱이 발견이 가끔씩 돼요. 유명 언론인들이나 반정부 인사들이 느낌이 좀 쎄한데 오늘 잠자리가 좀 뒤숭숭해. 설마 나 해킹당한 거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해보면 어김없이 이 페가수스 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치됐지?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로클릭 취약점, 원클릭 취약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NSO 그룹이 정신나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룹 중에 하나이다.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능력만큼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NSO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알았고, 페가수스라는 스파이웨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 NSO 그룹과 왓츠앱. 왓츠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 왓츠앱은 카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뭐 그런 건데, 이 NSO 그룹과 왓츠앱, 이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려놓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운 그 이야기를 조금 살짝 풀어볼까 합니다. NSO 그룹과 왓츠앱이 지금 왜 싸우고 있냐?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가 NSO 그룹이 페가수스라는 스파이웨어 앱 악성 코드를 뿌릴 때 왓츠앱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피싱 링크를 보낼 때도 요새 우리가 문자 써요? MMS 잘 안 쓰잖아요. 문자 메시지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도 거의 카톡을 쓰잖아요. 해외에서도 문자를 잘 안 쓰고 왓츠앱이라든가 뭐 텔레그램, 뭐 라인 이런 다른 메시지 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자로 오면 오히려 더 피싱 같잖아. 그러니까 이 왓츠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성 코드를 뿌릴까 해커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NSO 그룹도 놓칠 리가 없겠죠. 당연히 NSO 그룹도 이 페가수스 악성 코드를 뿌릴 때 왓츠앱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왓츠앱 입장에서는 야, 이 범죄자들이 내 앱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굉장히 찝찝하고 있었어. 근데 왓츠앱이 얘네를 그냥 두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왓츠앱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피싱 링크를 뿌린 정도가 아니었어.
무엇이냐? 요 취약점을 NSO 그룹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CVE2019-3568이라는 취약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왓츠앱의 전화통화 기능 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허락한다. 뭘 허락해?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그러니까 왓츠앱에 있는 RCE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페가수스를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안드로이드만 아닙니다. iOS, 윈도우즈, 싹 다 상관없이 왓츠앱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RC 취약점으로 멀웨어가 뿌려지고 있었다. 이걸로 안 거죠, 왓츠앱도. 이건 좀 선 넘네?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왓츠앱이 소송을 겁니다. 2019년 10월 29일에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소송을 하긴 했는데 이게 참 묘해요. 당연히 왓츠앱의 입장은 그겁니다. 소송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을 해킹함, 이걸로 고소를 했던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평판 이미지도 떨어지고 있다, 요런 이유 때문에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근데 NSO 그룹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NSO의 그룹의 입장, 야, 그 소송 잘못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해킹한 적 없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우리의 고객이 한 것일 뿐.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을 뿐 우리가 한 건 아니야. 따질 거면 저기 정부 고위 공직자 나리께서 쓰신 거지, 우리를 고소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해킹한 적이 없어. 우리는 만들었을 뿐이고 엔터를 누른 건 저분들이야. 저분들을 고소하든가. 자,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괘씸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해.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왜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제가 시작되거든요. 무엇이냐? 그러면 총을 만든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총을 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죠? NSO 그룹의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페가수스 멀웨어는 사이버 무기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사이버 무기라고도 볼 수 있죠.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만든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총을 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IT 업계나 정보보안 업계에서는 민감한 주제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방치한 사람이 문제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텔레그램은 어쩔 건데?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을 처벌할 거야? 아니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거야? 그러면 텔레그램 만든 사람도 체포하든가. 맞네. 최근에는 좀 얘기가 달라졌죠. 체포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죠. 그러면 체포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이 NSO 그룹이 주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살짝 묘해. 기분 나쁘게 묘한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NSO 그룹이 반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 이 소송을 무효해 달라라고 법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냈을까요? 네, 법원이 NSO 그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NSO 그룹과 왓츠앱이 재판에서 법으로 한판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의 일이었거든요. 이 결과가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이 결과가 최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NSO 그룹과 왓츠앱이 재판에서 이제 붙게 됐잖아요. 문제가 뭐야? NSO 그룹이 왓츠앱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문제가 돼서 얘네를 고소한 거잖아. 그러면 최소한 재판 중일 때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근데 NSO 그룹은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한다 하면서 재판하는 와중에도 왓츠앱을 겨냥해서 여러 익스플로잇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취약점을 찾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 릴레이 서버가 악성 코드를 뿌리려면 필요한데 이것도 자기께 쓰기가 싫었나봐요. 그래서 왓츠앱의 릴레이 서버를 경유해서 아예 여기에서 페가수스 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익스플로잇을 개발까지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판하는 와중에 이걸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고 선을 넘었죠. 여기부터는 이제 진짜 문제야. 왜? 왓츠앱의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범죄 경력 추가죠.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 와중에도 이 NSO의 컨셉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을 할 거잖아요. 법원이 NSO 그룹한테 야, 지금 얘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니네가 그 쓰고 있는 페가수스 앱 있잖아. 그 페가수스 앱이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래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자. 페가수스 소스 코드를 좀 가져와라. 두 번째,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반박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NSO 그룹은 다크웹에 있는 해커들, 전 세계에 있는 IT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페가수스의 소스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해야 돼. 재판에.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심. 드디어 이제 그 엄청난 말로만 듣던, 전설로만 듣던 자 페가수스 그 자체 이거를 보나?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당연히 NSO 그룹은 코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소스 코드 그거는 저희가 제출하기 조금 그렇고요 하면서 자꾸 이상한 걸 보내. 상관없는 코드만 자꾸 보내면서 법원이 이야기한 걸 안 들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NSO 그룹이 조금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그 이야기 했죠. 우리가 해킹한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해킹했다고요. 우리는 멀웨어만 만들어서 준 것뿐입니다. 뿌린 거는 쟤네예요. 그래? 근데 그 방식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고객이 하긴 했어. NSO의 고객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해킹할 기기에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야, 이거면은 솔직히 실드가 불가능하지. 이거면 솔직히 폭탄 설치 다 하고 버튼만 준 거예요. 제가 폭탄을 터트린 게 아니라 버튼은 제가 눌렀다고요. 그거랑 똑같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누가? 왓츠앱이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원 입장에서는 NSO 그룹이 너무 비협조적이었어요. 아니 얘들은 무슨 깡이지? 라고 싶을 정도로 자료도 제공 안 하고 그냥 억울하다. 우리는 정의다.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너네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손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왓츠앱에 승소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선례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순간 그게 불법이다 라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 있죠. 이런 업계에서는 이제 꽤 안 좋은 선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스파이웨어 산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스파이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최근 따끈따끈한 사건인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에서 왓츠앱은 NSO 그룹하고 싸웠죠. 자 근데 NSO 그룹이 첫 바따로 때렸던 게 누구죠? 애플이잖아요. 애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애플도 가만히 못 있죠. 애플도 2021년에 바로 NSO 그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만 해도 NSO 그룹 애플에서 초기 소송서 승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애플이 나는 빠지겠소 아니 거의 재판에서 잘 이기고 있어. 근데 갑자기 재판에서 저희는 NSO 그룹에 대한 소송을 멈추겠습니다 라면서 자발적인 해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애플이 왓츠앱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재판 과정을 잘 보니까 재판을 하려면 서로 법적인 공방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NSO 그룹이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우리의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해킹했다,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애플 자체가 자기네들 시스템을 공개하는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재판했다가 이거 오히려 더 역풍 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플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왓츠앱 소송도 잘 돼가고 있고 NSO 그룹이 지금쯤이면 정신 차렸을 겁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소송 탈출, 엑싯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무튼 애플 입장에서는 이 재판 자체가 자기네들 보안 정책상 조금 부담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은 소송을 원래 했었으나 지금은 탈출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져온 NSO 그룹 이야기였습니다. 이 NSO 그룹 이야기가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왓츠앱과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나와서 요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